딸아이가 식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루 3끼 중 단 한 끼라도 온전히 섭취해준다면 진심으로 감격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영국 잉글랜드 남부 햄프셔의 고즈넉한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차로 런던까지 약 1시간가량 소요되는 평화로운 장소입니다. 제 이름은 사라. 올해 나이 44입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나 현재는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병을 앓게 된 이후로 제 모든 시간은 오롯이 가정과 딸 릴리를 돌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지역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로 늘 분주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주로 가사와 양육을 도맡고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상당히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 릴리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체구가 작고 마른 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전적인 특성일 것이라 여겼지만 돌이 지난 시점부터 피부가 작게 붉어지고 거칠어지는 양상을 보이더니 결국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식 증세까지 동반되었습니다. 밤마다 기침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날이 빈번했으며 운동장에서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빠져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의사로부터 식습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듣고는 유기농 식자재로 식단을 꾸려보기도 했고 아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마카롱이나 감자튀김을 간혹 만들어 주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 모든 것 중 가장 힘겨웠던 부분은 릴리가 식사 자체를 기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매번 고통스러운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릴리는 밥상에 수저를 대는 순간부터 얼굴을 찌푸렸고 몇 번 깨물다가도 반드시 물로 넘기려 했습니다. 가끔은 달콤한 빵이나 과제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규적인 식사는 그야말로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아이의 체중은 항상 염려되는 수준이었고 키 역시 또래에 비해 현저히 작았습니다. 저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고 점차 식사 시간은 저희 모녀 모두에게 회피하고 싶은 순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새벽 출근을 하게 되면서 저와 릴리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조롭고 변화 없는 일상이 반복되자 저는 어느새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졌고 릴리가 음식을 남길 때면 단순히 실망하는 차원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입이 짧니? 엄마가 매일같이 이 고생을 하는데 라며 말끝을 흐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릴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자 저 역시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오랫동안 한 동네에 거주해온 주민들이 대다수였기에 누가 새로 이사를 오면 곧바로 소문이 퍼지곤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동양계 가족이 이사 왔다는 소식에 모두들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일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릴리와의 식사 전쟁을 치르다 보니 이웃에게 인사를 건넬 틈이나 관심을 가질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 늦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온 민지라고 합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딸과 함께 서 있었고 양손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그릇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잡채고요. 그리고 이건 꿀떡인데 한국에서 흔히 즐겨 먹는 후식이에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예의를 갖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음식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릇은 온기가 느껴졌고 풍기는 향은 짙었으나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이 음식은 간이 너무 강하지는 않을까, 릴리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음식을 부엌 한쪽에 놓아두고 릴리에게는 평소처럼 간단한 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릴리가 옆에 놓인 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질문했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 아이가 음식 냄새에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이었기에 저는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께서 주신 거야. 한국 음식이라고 하네. 저 한 입만 먹어봐도 돼요? 릴리는 꿀떡을 집어 입에 넣었고 곧바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콤해요. 더 먹어도 괜찮아요? 그날 릴리는 꿀떡 몇 개를 먹었고 잡채도 젓가락으로 집어 시도해 보았습니다. 입에 음식을 넣고 천천히 씹으며 릴리는 이거 참 신기해요. 부드럽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며 그릇을 조금 더 가까이 밀어주었습니다. 결국 릴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했고 그날 밤에는 기침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밤새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이웃이 건넨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릴리의 식욕을 자극했을까? 그 음식들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을까? 한편으로는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오븐을 예열하고 정성껏 스콘을 구웠습니다. 평소 우리가 즐겨 먹던 조리법이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포근한 빵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울 무렵 따뜻한 스콘을 바구니에 담아 조심스럽게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주신 음식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잘 먹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이건 저희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는 스콘이에요. 부디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된 작은 교류는 제 삶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식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만남은 제 아이의 삶뿐만 아니라 저 자신까지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한국 음식 그거 전부 뭘로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너무 비위생적이지 않나요? 중국계 어머니 한 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했고 몇몇 학부모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내가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것은 아닐까? 릴리에게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잠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Call to Action.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옆집 민지 씨를 찾아가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요즘 릴리가 정말로 건강해지고 있어서 기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한국 음식에 대해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셔서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은 없는지. 민지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생소한 문화는 누구에게나 낯설게 느껴지고 종종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릴리가 좋아해줘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 진심 어린 말을 들은 사라는 마음속에 짐이 풀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고 다시 한번 민지 씨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릴리는 매 끼니를 즐겁게 섭취했고
피부 상태는 거의 완치 수준으로 호전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더욱 활발해졌으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그날의 꿀떡 단 한 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어느 늦봄 주말, 두 가족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지 씨가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직접 경험하시면 훨씬 더 즐거울 거예요. 사라는 릴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한번 한국에 가봐요. 그동안 저희가 받은 따뜻함을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사라의 집 주방에서는 김치볶음밥, 미역국, 그리고 떡볶이 냄새가 자주 풍겨 나왔고, 릴리는 이건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야 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을 초월하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오해를 해소하며 삶 자체를 바꾸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들의 삶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고, 이제 한국은 단지 멀리 떨어진 국가가 아닌 마음 가까이에 자리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기대를 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동안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것에 대해 관망하고 방치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확고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릴리가 먼저 식탁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직접 작은 그릇을 챙겨와서는 엄마, 이거 조금만 더 담아주세요 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겨우 먹고 고개를 저으며 입맛이 없다고 말하던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사라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아이의 식성이 변하게 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그 변화의 도화선이 된 음식들만은 분명했습니다. 민지 씨가 건네준 낯선 요리들, 달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돌았던 불고기, 반짝이는 유리국수처럼 매끄러웠던 잡채, 그리고 쫀득거리면서 입안 가득 부드러운 단맛이 퍼지는 꿀떡. 이 모든 음식들이 릴리에게 무언가 특별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 음식들은 아이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었을까? 왜 다른 음식 앞에서는 굳게 닫혔던 릴리의 마음이 이 음식들 앞에서는 이토록 쉽게 열리는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직접 그 비밀을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민지 씨와는 그동안 몇 차례 마주치며 안부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스콘을 건넨 이후로는 서로 아이들을 동반하여 집으로 초대할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사라는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민지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작은 시장의 한 구석에는 한국 식재료들이 모여 있었고, 사라는 평생 처음 보는 물건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하고 붉은색의 고추장, 묵직하고 구수한 냄새의 된장, 작고 둥근 모양의 떡들, 그리고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향을 풍기는 깨십까지. 이것은 어떤 맛이 나나요?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민지 씨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깨십은 그냥 드시면 조금 낯설지만 간장에 절이면 정말 맛있어요. 밥 반찬으로 아주 제격이죠.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온 날, 두 사람은 김밥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김 위에 밥을 얇게 펴 바르고 단무지와 우엉, 당근과 오이를 곱게 올려 말아내는 작업은 요리가 처음인 사라에게는 꽤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는 처음엔 다 이렇게 서툴러요 라며 웃으며 도움을 주었고, 사라는 비록 서툰 솜씨로나마 끝까지 김밥을 완성해냈습니다. 릴리는 그 김밥을 입에 넣고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라며 눈을 반짝였고 그 순간 사라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요리 수업은 매주 한두 번씩 지속되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달걀찜 등 메뉴는 점차 다채로워졌고 그만큼 사라의 요리 실력도 조금씩 향상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리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대화가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끼리 식사할 때 밑반찬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매번 정갈하고 풍성한 상을 차리려고 노력하죠. 영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상을 차리는 사람만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사라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릴리가 요즘 밥을 더 잘 먹는 것이 음식의 재료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식사 시간의 분위기 때문일까요? 민지 씨는 잠시 사려 깊게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분위기에도 민감하고 음식에 담긴 정성도 느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엄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의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단순히 입맛을 되찾은 것을 넘어서 사랑과 보살핌이 담긴 식탁이 아이에게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어 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음식을 가져와 친구들과 나누는 날이었는데 릴리는 주저없이 저는 김밥을 싸갈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라가 망설였지만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기에 결국 함께 김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릴리는 당당하게 김밥을 친구들 앞에서 소개했고 몇몇 친구들은 이거 정말 맛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날 릴리는 집에 돌아와 엄마, 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사라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자신감이 부족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한국 음식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저 맛있는 요리를 넘어 아이에게 자신감과 긍정적인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덧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반찬을 만들고 매일 아침 따뜻한 국과 밥을 먹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바구니에 두부와 미역, 그리고 김치를 담고 있었고 주방에는 항상 참기름의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욱 건강해졌고 엄마는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으며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요즘 들어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에 서서 된장을 풀고 채소를 썰고 밥을 짓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순한 요리의 과정을 넘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버린 이 변화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릴리가 다음 끼니를 기다리는 모습, 음식에 향해 먼저 반응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사라는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릴리는 꿈에서 김밥을 먹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꿈에서 제가 김밥을 10개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사라는 속으로 이젠 정말 완전히 달라졌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늘 그렇듯 가끔 예상치 못한 어둠을 동반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일이 발생했던 날도 그러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온 릴리는 약간 어두운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묻자 릴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친구가 엄마가 싸준 김밥을 보고 이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들었는데 그 친구 엄마가 한국 음식은 뭘로 만든 건지 알 수 없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들은 사라는 마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민지 씨가 준 반찬들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위생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아이가 모르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의심들이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한국 음식이 좋다고만 여겼던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이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릴리는 조심스럽게 밥을 뜨면서 엄마의 눈치를 살폈고 사라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고 식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마음속의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라는 직접 민지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날따라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민지 씨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릴리가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말에 사라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 학교에서 릴리가 좀 속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김밥을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엄마가 한국 음식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지 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영국에 왔을 때 도시락에 김치가 들어가면 냄새가 난다고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낯선 문화에 대한 반응이 꼭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죠. 사라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음식은 저희 가족이 먹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요. 좋은 재료만 사용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요. 혹시라도 염려되셨다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대화를 나눈 이후 사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정성과 진심은 어디에서든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뒤 이상하고도 기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릴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엄마, 나 어제는 팔이 안 가려웠어요. 밤새 긁지도 않았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토피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릴리를 괴롭히던 기침도 점점 줄었고 숨이 차다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문득 혹시 이 모든 것이 음식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릴리는 거의 한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고 간이 세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 덕분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일부러 식단을 더욱 세심하게 조절했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는 놀라운 진단이 나왔습니다. 피부 상태가 정말 많이 호전되었어요. 천식도 안정적이고요.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신가요? 의사의 질문에 사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음식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날 밤. 릴리는 자신의 방에서 한국 전통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고 사라는 조용히 문을 열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옷장 속에 곱게 접어두었던 한복 인형을 꺼내들고 놀고 있었고, 엄마, 나중에 한국에도 꼭 가보고 싶어요. 진짜 한복도 입어보고 싶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아무 말 없이 딸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두려움과 오해, 그리고 의심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진심과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고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그 문화를 지닌 이웃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회복된 것보다 더욱 값진 것은 마음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예약 날짜를 손꼽아 세고 릴리의 컨디션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었지만 이제는 매일의 식단을 고민하고 새로운 반찬을 시도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두부와 미역, 그리고 간장에 절인 깨시피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함께 만든 김치전과 유부초밥이 식탁을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릴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당연하다는 듯 즐기고 있었고 사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봄이 무르익은 어느 날 사라는 릴리와 함께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릴리는 어린이 코너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발견했고 자리에 앉아 깊이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는 한복을 입은 아이들과 설날에 떡국을 먹는 가족, 그리고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릴리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한국 가고 싶어요. 책에서 본 거 전부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확신에 찬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 역시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그 나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문화 속에 잠시라도 머물며 아이와 함께 느껴보고 싶다는 강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릴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여름방학 때 우리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우리가 함께 좋아하게 된 그 나라로. 그 결심은 단순한 여행 계획을 넘어서 모녀가 함께 걸어온 변화의 길에 세워진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음식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민지 씨 가족과의 따뜻한 우정이 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에게 그 계획을 전하자 그녀는 반가운 얼굴로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가족의 한국 여행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여행지를 정하며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릴리는 태극기를 그려 벽에 붙이고 매일 아침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같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한국에 간다는 이야기에 친구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릴리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좋아하게 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김밥이 이상해 보였는데 지금은 제일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들어요. 여행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사라는 릴리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 민지 씨가 문을 두드리고 음식을 건넸을 때만 해도 자신은 그저 예의상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이토록 자신의 삶을 깊이 변화시키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곧 문화이고 문화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민지 씨와 함께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특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시장에 방문할지, 어떤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맛볼지 계획을 세우며 서로의 추억과 기대를 공유했습니다. 민지 씨는 서울에 가면 제가 자주 가던 분식집이 있어요. 그 떡볶이 맛은 잊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히 릴리가 좋아하는 나라를 넘어 사라 자신도 마음을 붙이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행 전날, 사라는 릴리의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릴리야, 너는 왜 한국에 가고 싶어졌어? 릴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랑 같이 좋아하게 된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해요. 그 말에 사라는 말없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음식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처럼 깊고 따뜻한 감정으로 이어질 줄 몰랐기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기가 두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넓은 로비, 빠르고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친절한 안내판과 깨끗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는 사라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지 씨의 안내를 따라 방문한 전통시장에서는 국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묻어있는 듯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릴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었고 사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간의 한국 여행 동안 두 가족은 유명 관광지보다는 조금은 덜 알려졌지만 훨씬 인상적인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민지 씨는 서울에는 이름난 명소 외에도 정말 많은 보석 같은 곳들이 숨어 있어요라며 자신만이 아는 장소들을 소개했고 사라와 릴리는 기대감을 가득 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 숲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다양한 테마 공간과 예술 작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심 속의 진정한 휴식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곤충 식물원, 그리고 작은 사슴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생태숲까지 갖추고 있어 릴리는 연신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슴이 진짜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라고 말하며 사슴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인사하는 딸의 모습에 사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이토록 푸른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깊이 감동한 사라는 서울이 생각보다 훨씬 사람을 배려하는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망원동에 위치한 독립서점과 북카페 골목이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작고 조용한 책방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고 각 서점마다 고유의 철학과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어린이를 위한 한국 동화 모음집을 발견하고 꼼짝 않고 집중해서 읽었고 사라는 서점 한편에 마련된 작은 차 테이블에서 조용히 홍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커피 향과 함께 빗방울 소리가 창틀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순간 사라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자신에게 정말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두 가족은 노들섬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한복판에 위치한 이 섬은 콘서트홀과 식물원, 카페, 그리고 작은 전시장이 함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오후, 릴리는 잔디밭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았고 민지 씨와 사라는 한강을 바라보며 시원한 전통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섬의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 이웃으로 만났던 날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그저 음식 몇 가지를 나눈 게 전부였는데. 또 하나의 특별한 장소는 홍대 근처의 빈티지 거리였습니다. 릴리는 벽마다 가득한 그래피티와 감각적인 벼룩시장 부스를 보며 눈을 반짝였고
민지 씨는 즉석에서 만든 길거리 떡꼬치를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떡의 바삭한 식감과 고추장 소스의 매콤달콤한 맛에 사라는 놀라며 이런 음식은 처음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라고 말했고 민지 씨는 웃으며 한국에는 맛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예술가들의 거리 공연도 함께 지켜보며 손뼉을 쳤고 릴리는 공예 체험 부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본 후 스스로를 릴리 김밥이라 부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는 응암동의 밤도깨비 야시장을 찾아갔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 아래 각양각색의 푸드트럭과 수공예품 가판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고 거리 공연과 퍼포먼스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릴리는 손에 튀김을 들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고 사라는 그런 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 모든 순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 처음 보는 공예품들, 그리고 낯선 언어가 들리는 풍경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편안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가로지르며 릴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은 정말 꿈 같아요. 다음에는 민지 언니랑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사라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우리 여기서 한 달쯤 살아보자. 한국을 더 깊이 느껴보게. 이 여행은 단순하게 유명 명소를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다양하고 따뜻한 표정들을 진정으로 마주한 시간이었고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예술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서울의 풍경은 사라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고 릴리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두 번째 고향 같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릴리는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 또 오고 싶어요. 다시 오자고 약속해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꼭 다시 오자.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자. 이제 사라에게 한국은 단지 다른 문화권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변화의 시발점이었고 사랑을 배우게 해준 곳이며 딸과 함께 만든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밥 한 줄, 아이의 건강한 웃음, 그리고 이웃 친구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앞으로도 그 여정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합니다. 어떤 음식은, 어떤 만남은, 그리고 어떤 문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조용히 찾아온다고.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서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풍부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